현재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의 법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여러 건의 재판에 휘말려 있으며 특히 3월 26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면 모든 법적 절차가 중단될 것이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즉 탄핵을 통해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자신이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모든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었죠.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2달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이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된다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활용해 자신의 모든 법적 문제를 동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14일로 예정되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구속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절차적 위반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던 탄핵 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탄핵이 무산되자 이재명 대표의 계획도 사실상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내세웠던 윤석열 탄핵 후 조기 대선이라는 전략은 무의미해졌고 이제는 법정에서 정면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에서 매일 의총을 열고 자정까지 농성을 하며 저항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지 정치적 쇼가 아닙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으며 스스로의 운명을 법정에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패닉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긴급회의를 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박찬대 최고위원 등 강경파 인사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정치적 숙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매일 의총을 열고 자정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에게 정부가 사법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하고 있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강요 사건 등 줄줄이 이어지는 수사와 기소를 단순한 정치 탄압으로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검찰총장 탄핵 카드는 오히려 법과 원칙을 거스르는 행태로 비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검찰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3월 26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형 수준이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뿐만 아니라 실형까지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1심에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이보다 가벼운 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6월 26일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재명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며 정치적으로 사실상 퇴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강경파들은 여전히 검찰개혁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며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재명의 법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민주당이 그를 감싸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반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밤샘 농성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 퍼포먼스로 법적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도층과 법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국민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의 리스크를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당이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의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질 것이고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지도부 내에서도 이재명 체제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강경투쟁 방식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에서 정치적 외압으로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단기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더욱 잃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운명은 민주당이 아니라 법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 26일 이후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그의 정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된다면 대법원은 빠르게 최종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 심리를 하지 않고 법률 적용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재명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정치인에게 피선거권 박탈이 의미하는 바는 치명적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그의 정치 인생 자체가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특혜,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강요 등 여러 가지 의혹으로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심각한 범죄 혐의들입니다. 즉 이번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의 경우 수조 원대의 개발 이익이 소수 특정인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크고 여론 또한 냉담합니다. 검찰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사업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 역시 법정에서 이재명의 개입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은 단순한 집행유예 수준이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에게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정치적 대응을 한다고 해도 법적 절차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들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태로 비칠 뿐입니다. 결국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에서 정치적 압박으로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설령 민주당이 정치적 결집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더라도 국민들은 이를 곱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문제 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 리스크가 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이재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될 경우 민주당은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재판을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당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월 26일 이후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된다면 민주당도 더 이상 이재명을 감싸고 있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당장 당 지도부가 대체 인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의 권력 다툼이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의 분열이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이 감옥에 가게 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 탄압 프레임도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민주당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면 민주당은 국민적 신뢰를 더욱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에서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지금까지 쌓여온 혐의들을 고려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생명은 끝자락에 다다랐으며 민주당 또한 그를 끌어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3월 26일 이후 이재명은 단순히 정치적 위기를 넘어가 실질적인 법적 처벌을 앞두고 있으며 그가 꿈꿨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의존했던 탄핵 시나리오는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 이상 조기 대선은 열릴 수 없고 이재명이 원하는 법적 절차 중단이라는 계획도 실행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원 판결 역시 점점 더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곧 나오는데 1심과 비슷한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되는 만큼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기대했던 모든 시나리오는 이미 틀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민주당이 매일 농성을 이어가며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경파들은 여전히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실행 가능성이 낮은 방안입니다. 반면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강경투쟁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받아들이던 민주당 지지층 일부도 점점 등을 돌리고 있으며 특히 중도층에서는 법적 문제가 명백한 상황에서 정치적 쇼로 해결하려는 모습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체제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당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3월 26일 이후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법적 절차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를 감싸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설령 그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등 추가적인 재판이 남아있어 만약 이들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된다면 그는 감옥행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정치적 기반을 잃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는 어떤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정치적으로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 책임을 수용하고 조용히 퇴장할 것인가?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그가 순순히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정치권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는 끝까지 정치 탄압 프레임을 유지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 것이고 민주당도 최소한의 명분을 위해 그를 감싸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정치적 싸움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반감을 키울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3월 26일 이후 그의 운명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법과 정의는 정치보다 강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슈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